안녕하십니까. 상선약수의 윈도우 10 강좌. 오늘은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부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자, 여기에 있는 바탕화면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을 배치를 해 놓으면 이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다고 하면 자,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실행할 때에는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축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최소화 시킨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야 되는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화면이 뜨게 되죠. 자, 이게 시작 화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자, 시작 화면은 둘로 나눠져 있죠. 자, M 메뉴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여기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 타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타일 리스트는 우리가 핸드폰에 앱을 배치한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 윈도우 10서부터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모바일과 컴퓨터를 동일시해서 생겨난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작업 표시줄입니다. 맨 아랫줄에 있는 이 표시줄인데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에 관한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은 왼쪽 부분과 자, 오른쪽 부분으로 나누어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왼쪽 부분은 사용자, 즉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설치를 해 놓고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이죠. 이건 자, 오른쪽은 보통 시스템 아이콘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부팅할 때 동작을 해서 끌 때까지 상주가 됩니다. 즉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램 상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필요해서 깔은 것도 자, 램 상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자, 작업 표시줄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맨 왼쪽을 보면 자, 시작 버튼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시작 버튼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앱 메뉴가 나타나고 또 타일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메뉴가 나오죠.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자, 여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검색 버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색 버튼은 자,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자, 검색 버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작업 표시줄에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은 숨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검색 아이콘 표시, 검색 상자 표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자, 숨김이 있고요.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숨김, 아이콘 표시, 검색 상자. 자, 지금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검색에 가서 숨김으로 되어 있는데 자, 검색 아이콘 표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검색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리얼텍 오디오를 찾겠다. 그러면 리얼텍이니까 RE. 자, 바로 리얼텍 오디오 콘솔이 떴네요. 여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을 자, 검색 상자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검색에 가서 검색 상자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 검색 창이 바로 여기에 뜨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을 바로 띄워 놓으면 대신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들이 많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죠. 검색 창을 여기에 띄워 놓게 되면 그만큼 아이콘이 들어갈 부분들이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이 들어갈 부분들이 자, 적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자, 지금 아이콘 표시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클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아이콘들을 내가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삭제할 거냐. 자, 추가, 삭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겠다. 억세스를 하나 추가하겠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엑셀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세히를 누르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클릭.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실행을 하려면 클릭하면 되죠. 자, 지금 요 밑에 줄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작업 표시줄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자, 필요 없다. 즉 삭제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간단히 자, 여기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클릭. 사라지는 거죠. 이것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작업 표시줄 이동입니다. 자, 지금 작업 표시줄이 밑에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나 또는 위나 또는 왼쪽이나 내가 편리하게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은 또 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정은 작업 표시줄에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즉 단축 메뉴가 뜨는데요. 자,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아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예. 자, 맨 위에 보면 첫 번째가 작업 표시줄 잠금입니다. 자, 현재는 끔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이 가능했고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갖다 대면 자, 지금 아래 위로 화살표가 되는데 이렇게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켬으로 하게 되면 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자, 현재는 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켬으로 하면, 자,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게 숨긴 거죠. 자, 끔으로 하면 나타나죠. 자, 켬으로 했을 때, 그럼 사라지면 작업 표시줄을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요거를 갖다 이렇게 대면 다시 나타나죠. 이렇게 이동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만 내가 작업 표시줄을 보겠다. 그럼 이게 사라지면 바탕화면의 넓이가 좀 넓어진 거죠. 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끔으로 해서 항상 보이는 게 더 작업하는데 편리해서 자, 항상 보이게 끔으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기겠다. 자, 지금 태블릿 PC인 경우는 자,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자, 현재는 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 아래를 잘 보세요. 자, 켬. 네, 작아졌습니다. 작은 단추가 됐죠. 자, 작은 단추를 만드는 이유는 아이콘이 작아졌으니까 더 많은 것을 추가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작업 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 자, 내용이 지금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켬으로 되어 있는데, 자, 끔, 켬,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켬인 상태에서, 자, 요 마우스를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면, 자,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가면 없어지고요. 자, 이게 바탕화면 미리 보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끔으로 해놓으면, 자, 이렇게 오른쪽 끝에 갖다 대도 바탕화면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끔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작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거나 윈도우 키 X를 누르면 표시되는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즈 파워셀로 바꾸기. 자, 이것도 상당히 길죠.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 시작 버튼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메뉴가 뜨는 거, 이것 대신에 윈도우즈 키 X를 누르면 똑같이 메뉴가 뜹니다. 바로가기 메뉴가. 자, 그런데 여기를 끔으로 해놓으면, 자, 이래 놓고 여기를 눌러보니까, 지금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 또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자,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뜨고 여기에 우리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켬으로 해 놓으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아까 있던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윈도우즈 파워셀로 바뀌어 있고 윈도우즈 파워셀 관리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윈도우즈 파워셀 창이 뜨고 윈도우즈 파워셀에서 자,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건지 편리할지 거기에 따라서
자, 끔과 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단추의 배지 표시. 자, 이거는 지금 이 작업 표시줄 단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배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켬으로 해보겠습니다. 켬. 자,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 배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끔으로 해놓으면 자, 배지가 사라졌죠. 자, 다시 켬. 자, 이렇게 배지가 있는 것들은 배지가 나타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 자, 요거는 아까 해보셨죠.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작업 표시를 잠금을 해놔서 지금은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를 클릭해서 왼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작업 표시줄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잠금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 항상 네이블 숨기기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안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이블 숨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함. 자, 안함으로 바꿨더니 네이블이 나타났죠. 즉 실행되어 있는 앱들의 제목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자, 이때를 실행을 시켜보니까 자,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네이블 숨기기냐 안함이냐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레이블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콘이 추가될 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레이블 숨기기로 해놓고 그러면 많은 개수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레이블 숨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편리하실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사용자 지정 방법. 자, 이거는 자, 클릭을 해보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림 영역. 자, 알림 영역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과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자,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우선 켬, 끔. 자, 지금 현재 켬으로 되어 있습니다. 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끔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자, 끔으로 하니까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끔과 켬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카톡. 자, 켬으로 해보겠습니다. 켬으로 했더니 여기에 나타났어요. 자, 끔. 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숨겨진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숨겨졌던 것이 거기에 나타났네요. 자, 그래서 끔으로 하면 숨겨져 있고요. 켬으로 하면 바로 직접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켬으로 하게 되면, 자, 끔으로 했던, 켬으로 했던 전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끔으로 했을 때만, 자, 이렇게 숨겨지는 거죠. 자, 켬으로 하면 그대로 나타나고요. 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자, 시스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부팅을 했을 때 컴퓨터에 깔려서 즉 램에 상주하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상주한다는 이거지요. 자, 시계. 자, 시계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시계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몇 시, 날짜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사라졌죠. 볼륨. 자, 지금 볼륨은 여기 스피커 있죠. 자, 안 보이죠? 자, 네트워크. 예.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자, 알림센터. 자, 알림센터는 켬하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났죠. 자, 알림센터는 우리가 메일 같은 게 오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수시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터치 키보드 켬.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터치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잉크 작업 명령. 자, 끔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켬. 요거죠. 자, 이거는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티커 메모. 자, 이렇게 메모. 화면에다가 메모를 설치할 수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상주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없애려면 이거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거 스케치북이라 해서 자,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형광펜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장도 가능합니다. 자,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케치. 자, 지금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최근에 사용했던 앱들을 표시도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윈도우즈 잉크 작업. 자, 켬으로 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터치패드. 자, 켬. 지금 나타나지 않죠. 자, 이거는 현재 제 컴퓨터에는 터치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시스템 아이콘을 켜기 또는 끄기를 여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기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정으로 가서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를 듀얼이나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모니터를 하나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eople. 자, people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람이 둘이 나타났네요. 자, 그런데 이 people은 컴퓨터를 작업하면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자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자, MS사에서는 people 기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 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끔. 자,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작업 표시줄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작 버튼, 여기 메뉴에서 실행하는 방법. 메뉴에는 일단 앱이 설치가 되면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작업 표시줄입니다. 언제든지 보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작업 표시줄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을 잘 살펴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강의 내용 잘 보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클릭하시면 새 동영상 빨리 배달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